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20번째 시간으로 화류계 여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류계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이 술집 같은 데에서 이제 종사하는 그런 그 여성들을 말하고요. 이렇게 그 화류계에서 종사하는 그 여성의 특징은, 여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팔자 센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팔자 센 여성과 이 화류계 여성의 특징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팔자가 세다는 것이 남자 문제가 꼬였을 때 팔자가 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라는 게 딴 여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자 혼자서 남편 도움 없이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도 여자가 이제 애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남자 아이도 있고 그리고 남자는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여자들이 이제 고심 끝에 많이 진출하는 곳이 그 화류계입니다. 그러니까 팔자 센 여성일수록 화류계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담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특별히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 화류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여성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할 때 이 여자가 과연 일부 종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 여성들이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그 여성의 그 역할로 봤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한 남자와 그 평생 일부 종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최고 관심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의 사주를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화류계 여성들은 그 일부 종사를 하는 여성과는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류계 여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그 팔자센 여성의 특징과는 매우 유사한 반면에 여자가 팔자가 세다 그래서 전부 다 화류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술집에서 종사하는, 그러니까 화류계에서 종사하는 그 여성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사론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팔자 센 여성의 특징에서도 첫 번째가 관사론잡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류계 여성의 특징에서도 첫 번째가 관사론잡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사론잡이라는 것은 그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볼 때에는 한 5명 중에 1명, 5분 중에 1분 정도는 관사론잡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 관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그 남자를 나타내고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남자에게 있어서 관이라는 것은 직장, 공직운 등을 나타내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자의 그 사주에 남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관이 여러 개 있는 걸 관사론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인생에서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일부 종사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화류계 여성들은 일 자체가 남자들을 이제 접대하는 일이니까 항상 남자들 틈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이 모두 자신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술집 같은 데 가갖고요. 이 접대부 여성들을 만나보면 그 여자들 이렇게 사주를 보잖아요. 그럼 한 50%는 간살혼잡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여성들 중에 50%는 관살혼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 관살혼잡이라는 것이 그 뚜렷한 특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을 보더라도 지금 개축일주인데 그 무토, 진토 해갖고 전부 다 정관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편관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관이 여러 개가 이제 그 사주에 등장할 때, 이럴 때 관살혼잡이라고 하고, 그 화류계 여성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금수의 기운이 강하면서 관이 전혀 없는 사주. 이것이 그 관살혼자, 그 화류계 여성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요, 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그런데 관이 규칙, 규율, 뭐 이런 것처럼 나를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관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자에게 있어서는 무관사주라고 할 수 있으면서 천방지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천방지축이 뭐냐면 좋게 말하면 자유주의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나를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데 관이 전혀 없으면 그 나를 제어하는 기운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주가 임신일주인데 이 지지의 그 토기운이 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자진 수국으로 전부 수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수기운이 기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왜 금수의 기운이 강하면서 간이 전혀 없는 사주가 그 화류계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요. 뭐 목하고 화기운이 강하면서 간이 전혀 없는 사주도 있을 수 있고 토기운이 강하면서 간이 전혀 없는 사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수기운은 그 자체가 도화라고 봐야 돼요. 이 수기운은 그 자체가 도화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액이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 자체가 도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금기운은 수기운을 생해주니까 이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면은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화의 기운이 강한데 또 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는, 나를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화류계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도화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월지 포함해서 두 글자가 도화살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은 신자진 수국이 되면서 전부 다 수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관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제 만약에 지금 23살이니까 그 되게 20대 젊었을 때 그 화류계로 많이 진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6살까지는 대운에서도 토기운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를 제어해주는 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17살서부터 17살서부터 36살까지 17살서부터 26살까지도 여자가 이제 한참 연애하고 남자를 많이 만날 텐데 이때에는 인신충으로 충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애운이 좀 미혼일 경우에는 연애운이 깨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결혼을 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신금이 앉아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깨져요. 그리고 27살서부터 36살까지는 묘신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진살이라는 것도 배우자와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17살서부터 26살, 27살서부터 36살, 여자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아이를 낳을, 그럴 그 젊은 시절에 전부 배우자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도화살은 강하면서 그 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 화류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의 합이 강하면서 합이 기신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나왔던 특징이 이전에 제가 그 팔자 센 여성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사주의 합이 강한데 그 합이 기신인 경우예요. 여자가 합이 강하면 남자든 여자든 합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다정다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요. 충이 많잖아요. 충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아요. 사람이 그 사상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합이 많으면 사람이 아주 다정하고 다정다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그 다정다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다정다감한 건 좋은데 아무 남자에게나 전부 다정다감하다. 이것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합이 많은데 그 합이 이제 생성되는 기운이 기신인 경우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는 여자가 그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 화류계 쪽에서 그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청간은 을경합금이 되고요. 그리고 지지는 진유합금이 돼요. 그러니까 합이 많다는 얘기는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2개나 3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주팔자가 8글자니까 합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4개거든요. 그런데 2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을경합으로 금기운이 생성이 되고 진유합으로 금기운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금기운이 1개, 2개, 3개, 4개나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생해주는 토기운도 금기운이 1개, 2개, 3개고 토기운이 2개니까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고 여기서 금기운이 들어온다면 이 사주는 안 좋다고 봐야죠. 기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청간지지 모두 합이 되면서 이 생성되는 이 금기운이 모두 기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화류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이 강하면서 관이 공망인 경우.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비경 겁재가 강하다는 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 고집이나 자존심이 세다고 봐야 돼요. 자기 고집이나 자존심이 세면 다른 사람들하고 그 융화되기가 힘들죠.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궁합이 아주 잘 맞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궁합이 잘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여자들은 그 남자들한테 좀 머리를 좀 숙이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서로 앉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명절 때 한번 갔다 오면은 뭐 니네 엄마가 좋으니 나쁘니 막 그러면서 그 자기 시어머니를 니네 엄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막 그 싸우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이 강한데 남편을 나타내는 관이 공망이에요. 공망이 뭔지 아시죠? 이 공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기초 시간에 공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이 설명을 했고 이 공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요. 그 전공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면 공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을의 일주잖아요. 을의 일주면 공망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민계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계임신경 기무정병 을갑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을 다음에 갑이 하나가 되고 한 칸 건너서 두 칸, 세 칸째가 이제 공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술, 유신, 유하고 신금이 공망이죠. 지금 을의 일주에서는 유하고 신금이 공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주를 보면 유금이 공망이죠. 그러니까 유금하고 신금 중에서 여기 유금이 있으니까 유금이 공망인데 이 유금은 지금 을간 입장에서는 을의 일주 입장에서는 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나타내는 관이 공망이에요. 공망이라는 것은 뭐 텅 비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던데 이걸 이제 그 충국을 받는다는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가 공망이라는 얘기는요 그 남편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남편을 채워도 남편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유금이 이제 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 관이 비어버리니까 제가 관이라는 게 그 나를 제어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관 자체가 공망으로 사라져 버리니까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 내 멋대로 행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서 관이 공망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화류계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류계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그 특징을 보는 거잖아요. 특징을 보는 거니까 지금 뭐 그 비견이 강하면서 관이 공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100%다 화류계로 진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화류계 여성들 중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팔자 센 여성이나 뭐 화류계 여성이나 그 구분을 짓기가 힘들 정도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지난번에 팔자 센 여성의 특징을 했는데 또 화류계 여성의 특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전공 기초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면서 그 사주 자체를 갖다가 계속 사주 이론만 공부할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특징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사주를 보는 그 눈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여성에 대해서 또 유감이 있어갖고 계속 이런 이런 강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그 사주를 보는 그 눈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 지나친 사주. 식상 과다의 경우. 그러니까 그 화류계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식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화류계에서 그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 식상이 같은 권의 식상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금의 입장에서 이 자수하고 해수 같은 경우는 그 같은 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는 같은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신상관이 같은 양권이면 양권, 같은 음권이면 음권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그 음권, 양권이 막 이렇게 섞여갖고 3개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식상운이 강하고 이게 이제 지나쳐서 화류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 이 지지가
해자축 수국으로 수기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신상가론이 개수로 봤을 때는 3개인데 실제로는 3개가 넘는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금수의 기운이 강하면서 관이 전혀 없는 사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주와 그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수기운이 강할 때 여자들이 그 수기운이 강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상과다라고 하는데요. 뭐 비경겁제가 많든 뭐 식상이 많든 관이 많든 어느 한쪽으로만 많으면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차라리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너무 한쪽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좀 팔자가 사나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란착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란착격이라는 것이 그 특별격이라고는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그 금기운이 위에 3개가 있어요. 금기운이 밑에가 3개가 있고 지지가 신자진 수국으로 형성돼 있을 때 이때를 정란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식상이 강한 사주와 그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금생수가 되면서 그 금이 위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가 밑에 이제 그 경자일주로 돼 있는데 이게 지지가 신자진 수국으로 전부 수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밑에 게 전부 수기운으로 변하니까 그 식상이 아주 강해지죠. 그러면서 관은 없어요. 이럴 경우를 이제 정란착격이라고 하는데 그 화류계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딱 봤을 때 일주가 경자일주예요. 경자일주인데 천간을 보니까 경금이 나란히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를 딱 보니까 신자진 수국으로 수기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화류계 여성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자 팔자가 좀 세고 좋은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7번째 특징이 사각사주예요. 사각사주. 그러니까 이 사각사주라는 건 뭐냐면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운데를 딱 나눠요. 가운데를 딱 나눠갖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양쪽에 사주가 다 똑같은 거죠. 이쪽에 이민일주가 있는데 이쪽에도 이민일주가 있어요. 일주가 아니죠. 이제 이쪽에 이민이라는 기둥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민이라는 똑같은 기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정미라는 기둥이 있는데 이쪽에도 똑같은 정미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사각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사주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기둥이 2개씩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 사각사주가 왜 안 좋냐면은 남자도 안 좋고 여자도 안 좋아요. 이 사각사주 있는 분들은 일부 종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어렵냐면은요. 이 오행이라는 것은 천간이 10개가 있고 지지가 1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주팔자라는 건 8글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지지 합쳐서 22개인데 이 8개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22개 중에 8개 빼면 14개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오행이 그 균형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오행이 똑같은 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건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행이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자형이라 그러잖아요. 뭐 해해, 자자, 오오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은 오행에 들어갈 경우를 안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 똑같은 오행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기둥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연월일시 기둥 전부가 이민이라는 기둥으로만 다 돼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기둥으로 아예 그냥 4개가 전부 다 똑같은 그런 기둥으로 돼 있다. 옛날에 그 영조임금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차라리 그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각사주를 이루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종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부 종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화류계 여성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남자 관계가 좋은데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갖고 그 일부 종사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화류계로 빠진다. 이런 것은 그 좀 드물다고 봐야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술집에서 접대부 일을 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화류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팔자가 센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요즘에는 돈이라는 게 워낙 위력을 떨치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막 그 여자가 술집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은 막 집안에서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갖고 막 아버지나 오빠가 가갖고 여자 머리끄댕이 잡고서 막 끌고 나오고 막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무슨 술집 같은 데는 갈 생각도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일단은 그 부모가 자식들에 대한 그 제어 능력이랄까?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경우에 20살이 넘으면 부모는 잘 신경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돈을 제대로 많이 못 벌고 돈을 뭐 못 벌면서 그냥 이렇게 그 시시하게 사느니 술집 같은 데 나가더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돈 모아서 뭐 외국 여행도 다니고 뭐 유학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기자기하게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꼭 그렇게 팔자가 세다기보다는 그 돈을 많이 벌려고 별로 거기 뭐 남자한테 그 접대를 한다는 그런 쪽에 대해서 뭐 큰 거부감 없이 그렇게 그냥 그 이쪽으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 중에도 그 화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한테는 중요한 고객이에요. 그 화류계 여성들이 사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사주 분석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화류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쪽에 나가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생각해야 할 때처럼 막 그냥 그런 쪽에 가면은 완전히 그 집안 망신이고, 뭐, 갈 때까지 간 여자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생각했었잖아요. 20, 3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화류계 쪽에서 일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 상당수의 여자들이 예전보다는 별 큰 거부감 없이 그런 쪽에서 많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7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팔자 센 여성의 특징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제 기억으로는 이 사각사주도 그 팔자 센 여성의 특징에 다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 정란 착격도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 제목을 바꿔서 그 화류계 여성의 특징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세다는 거하고 여자가 팔자가 세다는 거하고 화류계하고는 엄연히 다르지만 어쨌든 이 화류계라는 쪽에 한 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주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따로 이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것이요. 이 경우에도 그 여자가 좀 패자가 세다고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화류계에도 물론 있고, 그 여자가 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이런 여자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쌍합하고 투합하면 남편 몰래 바람기, 배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는데, 그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이렇게 바람을 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람 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배반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배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이제 생활비 같은 걸 갖다 주면은 그 돈을 다른 남자에게 갖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바람은 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주 지금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은 그냥 바람 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 몰래 딴 살림을 차린다든가. 그러니까 여자도 다른 살림을 차려요. 드물지만 남자처럼 많지는 않지만 여자도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 예전에 가끔 신문 보면은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갖고 딴 남자에다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게 바로 그 남편을 배신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쌍합하고 투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천간이 이쪽으로 하면 각기합이고 이쪽으로 하면 각기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충과 합을 말씀을 드릴 때 양쪽에 이렇게 쌍합이 되면 합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합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양쪽에서 합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이럴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도 또 합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쌍합하고 투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의 경우에는 원래는 합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합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지에서도 그 남편궁이 또 합이 될 때, 이럴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인목이 남편궁이잖아요. 남편궁이 인사형이라고 봐야 돼요. 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인신사 삼형살이 있으면은요, 사하고 신도 형살이고 인하고 사도 형살이에요. 그리고 인하고 신은 충국이고요. 삼형살이라는 게 그 세 개가 한꺼번에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목하고 사화를 보면 이 지지에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경충으로 이렇게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궁이 형살에 빠져 있고 이쪽에는 또 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간에는 그 양쪽에서 이렇게 합이 되는 그런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 여자분은 또 비경겁제도 엄청 강하거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여자가 바람만 피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남자가 그 주의를 해서 피해야 될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화류계에도 많이 그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류계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설명을 드린 팔자센 여성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자들이 이제 그 화류계 여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일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여자가 마음만 한번 고쳐먹으면 술집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든 나이든 여자든 아, 나 술집에 가서 일할까? 하고 마음만 한번 고쳐먹으면 그냥 술집 여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술집에 간다는 것이 여자들이 지금 그 남편하고도 막 사이가 좋고 돈도 잘 벌고 그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아, 나 술집에 가서 일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일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팔자가 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팔자 센 여성의 특징과 이 화류계 여성의 특징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돈 좀 많이 벌어볼까 해갖고 학력도 좋고 학력도 비교적 좋고 뭐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사주를 보면 되게 좀 도화살이 강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식상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수의 기운이 강하면서 관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관사론잡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화류계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공 기초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만 드리는 것 같은데 2월 달에는 진짜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봄쯤이 되면 3월 정도 되면은 전공 심화 과정으로 해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게 영어로 따지면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사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급 강좌만 해도 벌써 20번째가 되는데요. 그동안 수업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고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전공 기초 과정은 마무리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